이 첫 번째 경기 유벤투스 대 꼬모 세리 A 경기입니다.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파브레가스 감독의 꼬모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벤투스 역시 지금 스팔레티 감독이 들어온 이후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데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이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었고 꼬모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 컵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양팀 모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은 이번 시즌 꼬모가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당시에 스코어도 2대0이었고 기대 득점도 꼬모가 1.46 대 0.88로 경기 내용 면에서도 꼬모가 좋았기 때문에 이 꼬모 사이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당시에 유벤투스는 스팔레티 감독이 아니라 이고르 투도르 지금 토트넘의 임시감독으로 부임하게 된 투도르 감독 체제에서의 패배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양팀 모두 지금 이번 시즌에 최근의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피스 지표 부분 비교를 해드리면 유벤투스가 세트피스 득점이 11골, 꼬모가 8골로 세트피스 득점 부분에서 유벤투스가 꼬모보다 앞서고 있고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도 유벤투스가 3실점, 꼬모가 4실점으로 근소하게 앞서기 때문에 꼬모도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이 상당히 준수하지만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보면 세트피스 공수 양면에서는 유벤투스가 근소한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습 실점 면에서는 양팀 모두 2실점으로 동일하지만 역습 허용 횟수는 유벤투스가 28번으로 19번의 꼬모보다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역습 득점 부문에서도 양팀 모두 5득점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세트피스 공수 양면 그리고 역습 공격 양면에서도 별 차이가 없는 탄탄한 전력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무승부 베이스 결과가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매치인데 제가 그래도 유벤투스가 근소하게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꼬모의 핵심 공격수가 결장이 됩니다. 바로 이게 니코파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데 일단 꼬모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과 빅찬스 메이킹을 하고 있는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공격수이고 이 플레이메이킹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꼬모에서 가장 많은 득점인 9골 그리고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무려 1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꼬모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이 니코파스 선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꼬모가 이번 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에이스 공격수가 결장이 된다면 유벤투스 원정에서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유벤투스 역시 일디즈 선수 다음으로 빅찬스 메이킹이 많은 수비수 칼룰로 선수가 이번 경기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유벤투스도 누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니코파스 선수가 빠지는 꼬모 쪽이 조금 더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른 세리 A 경기 성적이 4승 3무 1패 그리고 꼬모 역시 주중에 컵대회 이후 치른 세리 A 경기 성적이 2무 1패로 양팀 모두 승률 자체가 주중에 경기를 치렀을 때 주말 리그 경기에서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중 경기에 따른 체력 누수 그리고 꼬모의 에이스 공격수 니코파스의 결장 그리고 유벤투스 역시 갈라타사라이 원정, 튀르키예 원정 대패의 여파에 따른 체력 누수를 고려한다면 기본적으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만 지금 꼬모의 에이스 공격수가 빠지는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아스톤빌라 대 리즈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갑니다. 승무로 가면서 무승부까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빌라 쪽으로 승리 투표율이 70% 이상 몰려있는데 너무나 많이 몰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고 특히나 리즈가 보여주는 최근의 경기력
그리고 이번 시즌 리즈가 무승부가 무려 9번으로 브라이튼 본머스 다음으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전 맞대결은 빌라가 리즈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지금 경기 내용은 슈팅 숫자 14대 14, 기대 득점은 오히려 리즈가 1.79, 빌라가 1.58로 경기 내용 자체가 1차전이 거의 5대5로 팽팽했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지금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FA컵 패배 포함해서 최근에 4경기 1승 1무 2패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빌라가 어려운 이유가 미드필더 쪽에서 부상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핵심 3선 자원인 카마라 선수와 틸레만스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고, 중원에서 메잘라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공수 양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빌라의 주장인 존 맥긴 선수 역시 지금 부상으로 이탈. 그리고 공격이 답답할 때 올라가서 공격 포인트를 쏠쏠하게 올려주고 있었던 측면 수비수 캐시 선수까지 지금 부상 여파가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핵심 미들 자원 그리고 핵심 측면 수비의 이탈로 인해서 빌라가 최근에 어려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 반대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뉴캐슬 원정 패배 그리고 아스날전 패배를 제외하면 지금 모든 대회 통틀어서 패배가 없는 리즈이고, 물론 무승부도 많았지만 최근에 승리 자체가 6개나 있었던 리즈이기 때문에 확실히 리즈가 시즌 초반보다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즈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세트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상당히 많은 리즈이고, 빌라 역시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이 뛰어난 데다가 동시에 세트피스 실점도 리즈가 11골, 빌라가 8골로 양팀 모두 세트피스 실점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양팀이 득점과 실점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1차전에서도 리즈의 득점 세트피스로 나왔었고, 빌라 역시 로저스 선수의 프리킥 득점이 있었던 만큼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과 실점 모두 많기 때문에 1차전과 마찬가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과 실점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같은 경우에는 빌라는 역습 실점이 0골, 리즈는 1골로 역습 실점이 상당히 적은 상황에서 동시에 역습 득점도 1골로 적기 때문에 양팀이 역습 상황, 트랜지션 상황에서 득점과 실점이 나오기보다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과 실점이 나오면서 팽팽한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즈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단 1승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 상당히 경기력이 떨어집니다. 그 1승 역시 꼴찌를 달리고 있는 울버햄튼 원정 승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리즈 쪽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고, 최근에 리즈 같은 경우에는 원정 6경기에서 무려 5번의 무승부를 캐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리즈가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 구미가 당기고, 아스톤빌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홈발을 세게 받는 팀이라는 점에서 빌라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지금 빌라 쪽 투표율 70% 이상은 너무 몰려있다,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리즈의 공격수 오카포 선수와 은메차 선수의 최근의 골 감각이 좋습니다. 오카포가 최근에 모든 대회 3경기 2골 1도움,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그리고 은메차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에 3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리즈의 최전방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 역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즈 쪽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빌라가 통수를 칠 가능성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브랜트포드 대 브라이튼 경기입니다. 이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브라이튼이 너무나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브랜트포드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전술 상성적으로도 브랜트포드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브랜트포드가 브라이튼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도 브랜트포드가 좋아하는 구도 점유율 30%대만 가져가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브라이튼 상대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1대2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서력이 필요한 브랜트포드이고 다만 당시에는 브랜트포드가 원정이었다는 점, 확실히 브랜트포드는 이번 시즌 홈발을 세게 받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보시면 브랜트포드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패배는 단 2패밖에 없었고 8승 2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성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은 브랜트포드이고 직전 아스날과의 홈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확실히 브랜트포드가 홈에서는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이 가동이 되면서 홈발을 세게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물론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무승부가 4번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지만 올 시즌 그 4번의 무승부가 모두 홈 경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브라이튼은 이번 시즌 10번의 무승부를 캐면서 본머스와 함께 애초에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 구미도 확실히 땡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브라이튼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최근에 단 1승밖에 없었던 브라이튼이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6경기 2무 4패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브라이튼이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최근에 브라이튼의 젊은 감독 휘르첼러 감독의 이 경질설이 돌고 있을 정도로 팀 분위기 자체가 좋지 못한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지는 경기이고 애초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원정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이번 시즌 단 2승밖에 원정 승리가 없었고 최근 원정 6경기에서도 2무 4패 하락세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홈발을 세게 받는 브랜트포드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최근에 브라이튼의 경기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브랜트포드의 최대 강점 제가 역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데 역습 득점이 무려 9골로 전체 1등 역습 시도 횟수가 43번으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브랜트포드가 상대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라면 브랜트포드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역습 축구를 가져가기에 상당히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튼이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점유율과 공격성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브랜트포드가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 상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역습 공격력 브라이튼은 0골입니다.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0골의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브랜트포드와의 역습 공격력을 비교하면 확실히 브랜트포드가 우위라고 보여지고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도 4골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역습 공격력이 0골로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압박 라인도 높기 때문에 역습 허용 횟수는 29번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번 시즌 그래도 역습에 의한 실점은 한 골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확실히 휘르첼러 감독이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면서 역습 수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브랜트포드 상대로 역습 자체는 많이 허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1차전과 마찬가지로 브랜트포드 상대로는 역습으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브랜트포드를 괴롭힐 수도 있는 브라이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지표 면에서도 지금 브라이튼이 7골, 브렌트포드가 6골로 오히려 한 골이 많은 브라이튼이고,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도 양팀 모두 5실점으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양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과 실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브라이튼이 의외로 역습 실점 자체가 이번 시즌 한 골로 졌기 때문에 브렌트포드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역습 상황에서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경기 은근히 저득점의 무승부 냄새도 충분히 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마이너스 7.85, 브라이튼 역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 마이너스 6.49로 확실히 양팀 모두 기대 득점 값은 높지만 골 결정력은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브라이튼의 최다 무자비 면모, 그리고 브렌트포드가 무승부 자체가 가장 적지만 그 4번의 무승부가 모두 홈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충분히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본머스 경기,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기세가 좋기 때문에 팽팽한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고, 웨스트햄이 FA컵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근소하게 본머스의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데,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번의 무승부를 캐면서 브라이튼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최근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 팽팽한 무승부의 구미 당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미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도 2대2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당시의 경기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점유율을 웨스트햄이 24% 가져갔었고, 본머스가 무려 76%의 점유율, 그리고 본머스가 슈팅 숫자 28대5로 기대 득점 4.05 대 0.65로 경기 내용은 본머스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웨스트햄 특유의 딸깍 선수비 후 역습 축구에 본머스가 고전하면서 또다시 웨스트햄전 승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맞대결 구도를 보시면 웨스트햄이 본머스 상대로 친선 경기 포함해서 무려 9경기에서 패배가 없었습니다. 웨스트햄 본머스 상대로 친선 포함해서 9경기 4승 5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웨스트햄 특유의 딸깍 선수비 후 역습 축구에 본머스가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고, 이번 시즌 평균 점유율만 놓고 보더라도 본머스가 49.1%, 웨스트햄이 42.3%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 아무리 웨스트햄이 이번 경기는 홈 경기라고 할지라도 1차전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본머스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웨스트햄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이 또다시 나오면서 상당히 본머스가 괴로운 경기를 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차전 맞대결에서 상당히 고전했던 것이 본머스가 웨스트햄에게 무려 세트피스로만 2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본머스가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머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16골로 가장 많고, 물론 웨스트햄 역시 13실점으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실점이 많고, 다만 본머스가 무려 세트피스 실점만 16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전에 웨스트햄 상대로도 세트피스로 2실점을 당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본머스가 웨스트햄 상대로 세트피스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트피스 공격력 자체 역시 본머스가 12골, 웨스트햄이 7골로 전체적인 득점력은 확실히 본머스가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 모두 역습 공격력이 뛰어난데 본머스가 역습 득점이 7골, 웨스트햄이 5골로 양팀 모두 역습 득점이 상당히 많지만 본머스가 근소하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의 역습의 결이 조금 다른데, 이라올라 감독의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내려앉기보다는 강팀 상대로도 적극적으로 미드 블록을 형성을 하면서
강력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고 그 압박을 빼앗아내서 역습으로 연결한다면 웨스트햄의 누누 감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라올라 감독보다는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스탠스가 강하고 탄탄한 수비 블록을 구축했다가 자신들이 효율적인 롱볼을 통한 역습을 통해서 역습을 가져가기 때문에 역습의 결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양팀 모두 역습 공격력이 강점이라는 점, 그리고 역습 수비면에서는 확실히 웨스트햄이 수비 블록이 촘촘하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한 골로 적고, 반면에 본머스는 압박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4실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본머스가 역습 공격력이 좋지만 역습 실점도 많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작정하고 1차전과 마찬가지로 30%, 20% 혹은 40%대의 낮은 점유율을 형성하면서 대놓고 역습 공격 위주의 패턴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본머스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6경기 4승 2무 무패 상당히 좋고, 웨스트햄 역시 컵대회 포함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승 1무 1패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팽팽한 느낌이 예상이 되고, 특히나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수 서머빌 선수가 최근에 모든 대회 7경기에서 무려 6골을 넣고 있다는 점 고려한다면 웨스트햄도 쉽사리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웨스트햄의 누누 감독이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 상대로 5경기째 승리가 없었고 그 5경기 중에서 3무 2패 무승부가 3번 있었기 때문에 감독 간의 상성 면에서는 본머스가 조금 더 우위라는 점, 그리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확실히 홈보다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본머스가 무승부가 무려 10번으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 팽팽한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칼리아리 대 라치오 경기, 이 경기도 단통 무승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팀의 액면가로만 놓고 보면 라치오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라치오 쪽으로 지금 투표율이 많이 몰려있지만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승부가 무려 9번으로 피사 다음으로 세리에A에서 무승부가 2번째로 많은 팀이고,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직전 경기 체급이 비슷한 레체와의 홈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통수를 치긴 했어도 최근에 강팀과의 경기에서 고춧가루를 심심치 않게 뿌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 카스테야노스 선수의 웨스트햄 이적, 그리고 핵심 공격수 자카니 선수의 부상 여파 등으로 인해서 확실히 라치오가 이번 시즌 수비력은 상당히 좋지만 공격력은 오히려 칼리아리보다도 지금 득점이 적기 때문에 라치오의 원정 기복과 공격력 저하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1차전 맞대결은 라치오가 깔끔하게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당시에 지금 쐐기골을 넣었던 자칸이라는 공격수가 부상 여파가 있다는 점 고려한다면 라치오가 이번 경기 저득점의 경기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에도 2대0 승리를 거뒀지만 기대 득점 자체는 0.69골로 상당히 낮았던 라치오이고, 오히려 칼리아리가 슈팅 숫자를 무려 17대8, 라치오 원정에서 2배 이상 가져갔고 기대 득점 역시 지금 1.51 대 0.69로 칼리아리가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 라치오가 프로베델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더라면 칼리아리 상대로 통수를 맞을 수도 있었던 경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라치오가 패할 것 같지 않은 이유는 압도적인 천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치오가 무려 지금 칼리아리 상대로 21경기를 치러서 18승 3무 무패, 압도적인 천적 면모가 있는 라치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라치오가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세리에 A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 라치오가 지금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세리에 A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칼리아리 입장으로서는 라치오의 떨어지는 세트피스 공격력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세트피스 공격력은 칼리아리가 8골로 라치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칼리아리 입장으로서는 자신들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 약점은 오히려 라치오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세리에에서 가장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상쇄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준수하기 때문에 칼리아리도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팽팽한 저득점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고, 역습 공격력은 양팀 모두 3득점을 보여주면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역습 실점은 확실히 라치오가 0골, 칼리아리가 4실점으로 선수비 후 역습 상황에서는 확실히 라치오가 수비적으로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라치오가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라치오 흐름만 보시더라도 지금 세리에 A에서 2승밖에 없었고 무승부는 무려 5번 2승 5무 3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승리가 5번이나 있었고 그 5번의 승리 중에서 2번의 홈경기 승리가 로마와 유벤투스, 오히려 라치오보다 체급이 높은 강팀을 상대로 칼리아리가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홈에서는 굉장히 도깨비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칼리아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지금 세리에 A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대 득점 대비해서 플러스 골 결정력 0.53이 나오고 있는 것이 칼리아리가 유일하게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플러스 대가 나오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마이너스 5.91골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라치오보다는 확실히 기회가 왔을 때 마무리하는 능력 자체는 칼리아리가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면 칼리아리가 최근에 강팀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던 흐름이 있고, 라치오가 최근에 무승부가 많다는 점, 그리고 칼리아리가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지만 라치오가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가장 떨어진다는 점, 반대로 라치오는 최근에 21경기 칼리아리전에서 무려 18승 3무 무패, 압도적인 천정 면모가 라치오가 있다는 점, 1차전 맞대결에서 라치오가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칼리아리가 더 좋았다는 점 고려한다면 이 경기 라치오의 무승부, 무자비 면모 고려해서 단통 무승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맨시티 대 뉴캐슬 빅매치입니다. 저는 그래도 맨시티 승리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이 주중에 챔스를 치렀습니다. 카라바오 원정을 갔는데 6대1 대승을 거뒀고 그 경기에서 앤서니 고든 선수가 무려 4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뉴캐슬의 이변 충분히 볼 수 있겠지만 디테일하게 그래도 분석을 해보면 맨시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은 뉴캐슬이 이미 홈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최근에 양팀이 컵대회 리그컵 준결승에서 2번의 맞대결을 펼쳐서 모두 맨시티가 승리를 거뒀다는 점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첫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뉴캐슬이 하비 반스 선수의 2골을 앞세워서 2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뉴캐슬도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맞대결 리그컵 준결승에서 이미 홈과 원정에서 맨시티가 모두 2대0, 3대1 깔끔한 승리를 거뒀다는 점,
고려한다면 맨시티 쪽으로 기울지 않나 싶고, 무엇보다 지금 맨시티가 엘링 홀란이라는 주포 공격수가 지금 부상 여파가 있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겉으로 보면 지금 에이스 공격수 엘링 홀란이 빠질 수도 있는 경기라 맨시티가 통수를 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뉴캐슬의 엘링 홀란 선수가 뉴캐슬 상대로 보여준 기록을 고려한다면 이 엘링 홀란 선수의 공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록이 맨시티의 홀란 선수의 기록인데, 뉴캐슬 상대로 컵대회 포함해서 9경기를 치렀는데 단 한 골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컵 준결승에서도 2번 경기를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 모두 맨시티가 승리를 거뒀지만 득점이 한 골도 없었던 홀란 선수이고, 프리미어리그 통틀어서 뉴캐슬전 6경기를 치렀는데 그 6경기에서도 한 골에 그치고 있는 홀란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홀란 선수가 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뉴캐슬전이라는 점에서 은근히 다른 선수들이 공백을 메워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그컵 경기에서 홀란 선수가 무득점 침묵을 하고 있을 때 맨시티의 공격수 마르무시 선수가 2골, 그리고 맨시티의 새로운 영입생 공격수 세메뇨, 그리고 플레이메이커 셰르키 선수가 한 골씩을 넣으면서 오히려 맨시티의 다른 공격수들이 홀란 선수가 뉴캐슬 상대로 침묵을 했을 때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맨시티가 만약에 홀란 선수가 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맨시티의 마르무시나 세메뇨, 셰르키 선수가 충분히 공백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이번 경기 뉴캐슬 역시 핵심 자원 결장자가 있는데, 바로 뉴캐슬의 주장이자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기마랑이스 선수가 또다시 결장이 됩니다. 이 기마랑이스 선수가 부상이 장기화가 되면서 길게는 4월까지 결장이 된다는데, 이 문제는 이 기마랑이스 선수가 뉴캐슬이 결장이 됐을 때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마랑이스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 자체가 뉴캐슬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먼저 기마랑이스 선수가 출전을 했을 때는 승률이 53.1%, 78승이나 거두고 있기 때문에 기마랑이스 선수의 존재감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기마랑이스 선수가 없을 때 프리미어리그 10경기를 치러서 뉴캐슬이 5무 5패, 승률이 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기마랑이스 선수가 빠지는 뉴캐슬의 공백이 엘링 홀란 선수가 빠졌을 때의 맨시티의 공백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이 이 기마랑이스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앤서니 고든 선수, 뉴캐슬의 고든 선수가 4골을 넣었기 때문에 야, 고든이 활약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고든 선수의 맨시티전 기록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고든 선수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시티전 7경기를 치러서 1무 6패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고 7경기에서 2골에 그치고 있고, 컵대회 포함하면 지금 맨시티전 11경기에서 2골에 그치고 있는 뉴캐슬의 고든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고든 선수가 맨시티전에서 활약을 할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카라바흐전 대승을 거뒀지만 챔피언스 리그 경기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 리그 경기 성적 자체가 3승 1무 4패로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뉴캐슬이 체력적인 누수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맨시티가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원정에서 이번 시즌 상당히 좋지 못하고 원정에서는 단 3승밖에 없을 정도로 원정 기복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맨시티가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그리고 뉴캐슬이 기마랑이스 선수가
빠졌을 때 프리미어리그 경기 10경기에서 단 1승도 없었다는 점. 맨시티는 홀란 선수가 결정할 수 있지만 오히려 홀란 선수가 뉴캐슬 상대로 최근에 약했고 뉴캐슬 상대로 다른 공격수가 오히려 맹활약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홀란 선수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 맨시티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우석 일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제노아 대 토리노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만 놓고 보면 양팀 모두 체급 차이가 없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데로시 감독 부임 이후에 경기력과 성적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토리노가 오히려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이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데로시 감독으로 교체가 되기 전 비에이라 감독 체제였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경기는 제노아가 감독 교체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데로시 감독 부임 이후에 확실히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25라운드 크레몬의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긴 제노아이지만 점유율 65%나 가져가면서 슈팅 숫자도 19개나 때릴 정도로 확실히 이 데로시 감독 체제에서 제노아가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데 다만 이 공격적인 축구가 독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 이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에서 역습 득점이 7골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토리노가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득점이 지금 세리에 A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데로시 감독의 공격성, 제노아가 홈에서 공격 일변도로 나온다면 토리노에게 오히려 역습을 허용하면서 통수를 치는 그림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역습 득점 제노아는 0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비에이라 감독 그리고 데로시 감독 두 감독 체제에서 비교했을 때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역습을 때리는 점이 상당히 약점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역습 공격력은 토리노가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7골로 가장 많지만 동시에 역습 실점도 6골로 가장 많기 때문에 제노아가 역습 득점이 0골로 역습 공격력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역습 실점도 많은 토리노 입장으로서는 제노아의 역습 공격력이 떨어지는 점 역시 토리노도 충분히 해볼 만한 요소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노아 역시 역습 실점이 한 골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토리노의 최대 강점인 역습 상황에서 제노아도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11골로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이 3골로 가장 적은 토리노보다는 세트피스 공격력 상황에서는 확실히 제노아가 압도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제노아가 세트피스 득점이 많은데 실점도 10골로 많지만 토리노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리노가 역습 공격력은 가장 좋으면서 역습 실점은 많은데 제노아가 역습 득점력이 떨어졌던 것처럼 제노아도 세트피스 득점이 두 번째로 많은데 동시에 세트피스 실점은 많고 다만 세트피스 득점이 토리노가 적다는 점에서 비슷한 느낌이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토리노는 역습, 제노아는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력 우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의외로 양팀 모두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는 약점 부분에서 상대의 공격적인 강점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굉장히 팽팽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나폴리와 라치오전 패배를 제외하면 체급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팀을 상대로 2승 4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반면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렌체 상대로 리그 승리를 거둔 것을 제외하면 세리에 A 경기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경기력과 흐름 면에서는 제노아가 우위라는 점. 다만 이 제노아가 데로시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공격적이고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공격적이고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을 상대로는 토리노가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는 점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한번 승패로 한번 갈라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약 20억 8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 승부패 13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분석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변픽을 제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현미경 분석 2부까지 꼭 시청을 하신 다음에 야무지고 다부진 나만의 조합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